네, 안녕하세요. 매드머니드레인 매머드튜브입니다. 자, 오늘의 특징주 주식 차트 알아보기 전에 수급 동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. 자, 먼저 거래소, 코스닥, 선물 뭐 할 거 없이 오늘은 무슨 날이죠? 그냥 금요일이 아니고 그래요, 불금 맞아요. 금요일인데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죠.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이다.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오늘은 조금 경계감을 갖고 쉬어가는 눈치 보기 장세가 되겠구나,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보통 글로벌 빅 이벤트를 앞두고는 쉬어갑니다. 그래서 수급을 본다라고 하면은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뭐 한 954억, 953억 정도 이제 뭐 매수를 하고 있는데, 뭐 소폭 매수하는 거 좋습니다. 매도하는 것보단 나은 거죠. 금액이 크진 않지만 뭐 이대로 가서 한 2천억 이상 매수해주면 의미는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감까지 한 2천억 이상 되면 의미는 만들 수 있을 것 같고, 괜찮네요.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급 좋았습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한 1,000억 초반 이러면은 큰 의미는 아닌데,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.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제 뭐 개인이랑 뭐 기관 같은 경우 소폭 매도인데 뭐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HLB 쇼크가 있었죠. 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. 이거 참 웃긴 일인데 좀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하죠.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. 그거는. 그래서 그 바이오주에 좀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소폭 매도가 나오는데, 그래도 큰 물량은 아니네요. 오늘까지는 아무래도 뭐 매지온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자, 대신 선물에서도 약간 비중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. 외국인들이 선물 뭐 그 2,675개약. 근데 이틀 동안 한 12,000계약 정도 샀잖아요. 그러면은 한 2,600계약 정도는 매도하는 거는 오늘 5,000계약 이상 매도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마이너스 5,000계약 이상 이렇게 매도가 나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양호하지 않겠느냐. 뭐 콜옵션, 풋옵션 요 부분도 오늘은 뭐 양매도인데 위쪽을 살짝 막고 있죠. 근데 요 정도는 경계감을 두고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오늘 수급은 그냥 나쁘지 않다. 중립 약간 이하 정도? 중립 이하 정도? 근데 뭐 크게 뭐 약세로 가는, 엄청난 약세로 가는 수급까지는 아니다.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. 자,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매지온부터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. 전에 HLB 뭐 쇼크가 있었는데, HLB 쇼크 문제는 그거죠. 애초에 데이터 값을 제시 안 할 거면은 아예 제시를 안 했어야 되는데, 요거를 기관 투자자들한테만 은근슬쩍 좀 넘긴 느낌이 있죠.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거는 좀 늦추는 요런 모양인데, 기관에서 갑자기 뭐 좀 더 정확하다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. 기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. 거기다가 탑라인 발표에는 뭐 OS 값이랑 해가지고 뭐 그냥 그 경쟁사 대비 뭐 비슷하다, 뭐 좀 더 유효하다,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고 나서 다음날 기자회견 해가지고 이거 FDA 승인 허가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, 시판허가는,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. 진양곤 회장이 제가 볼 때는 멘탈이 나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죠. 그냥 탑라인 발표할 때 그거를 그냥 아예 다 얘기를 해버렸으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목표한 결과치가 아주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. 근데 우리가 목표한 목표치에는 유효성을 검증하지 못했다. 이거를 그냥 탑라인 발표할 때 발표했으면 되는데, 뭘 그 전날에는 그 가능성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여론이 본인이 생각한 거랑 좀 다르니까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말을 바꾼 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신뢰성 때문에 더 밀리는 거예요. HLB는. 이해하시겠어요? HLB가 리보세라믹이 지금 단독요법인데, 단독요법 하나만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. 병역요법이랑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, 거기다가 이제 글로벌 뭐 이제 3차 표준 치료제 노리고 단독은 진입한 건데, 이건 안 됐고 안 될 가능성이 높고, 뭐 추가적인 임상 3상 진행한다고 하는데, 뭐 그거는 뭐 결과 나와봐야 아는 거지, 진행한다고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 3차는 일단은 당장은 뭐 실패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, 2차 표준 치료제 들어가고 있고, 이제 간세포암 쪽도 이제 임상 3상을 바로 진입했잖아요. 그러면은
그냥 대응이 잘못된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임상은 실패할 수 있는데 대응이 잘못됐다. 근데 전날 매지온 같은 경우는 악성 루머가 돌았죠. 매지온도 실패했다 이러면서. 그랬더니 매지온에서는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했죠. 홈페이지에다 공지하고 오늘 IR 하니까 다 와서 보세요라고 하면서, 들으세요 하면서, 절대 뭐 그런 거는 이제 강력하게 부인했다라고 뭐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뭐 매지온에서 강력하게 부인했는데 여기도 이상하게 났다라고 하면은 바이오주는 이제 뭐 거의 또 박살이 나겠죠. 근데 만약에 매지온은 본인들이 말한 대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발표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매지온 같은 경우는 오늘 기대감을 모으고 있죠. 본인들이 강력하게 부정을 하니까 이제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. 오전에 뭐 오후 3시에 IR 한다고 하니까 뭐 IR 원래 공시 자체는 오전 9시부터였어요.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. 뭐 거의 6시 다 돼서 한다고 4시인가? 그쯤에 한다고 했던 것 같았는데 뭐 3시로 뭐 해가지고 발표한다고 합니다. 장 마감 시간이라 좀 애매해요. 좀 차라리 좀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죠. 일정이 그렇게 나왔으니까. 그래서 매지온 같은 경우는 그런 기대감을 다시 한번 모으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제는 요거는 루머로 밀린 거니까 본인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반등이 나오고 있다. 뭐 유대나필은 이제 오늘 오후에 보고 8월에 데이터값 나오는 거를 보도록 하자고요.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, 한화, 에어로스페이스. 자, 2분기 매출액이 뭐 양호할 것 같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. 증권사 레포트로 나오고 있는데, 그러면서 오늘 반등이 멋지게 나오고 거래량을 실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영업이익이 131% 증가한 320억 예상 추정치라고 하고, 그래서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이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, 이제 뭐 매출액 같은 경우도 22% 증가해서 뭐 1조 2천억 원. 1.2조라고 쓸게요. 1조 2천억 원 정도 될 것 같다. 실적 전망 같은 경우 뭐 하나 SNC 합병이랑 뭐 100억 원 정도, 그리고 CCTV 원가 개선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영향을 미칠 것 같다.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도 이게 로하넴 출시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오늘 뭐 아예 날라갔죠. 그래서 뭐 기존에 알려져 있던 사실이긴 한데 출시한다고 하니까 뭐 기대감으로 올랐으니까 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해서 뭐 상한가 들어갔는데 요거는 당연히 뭐 추격 매수 이런 건 아니죠. 절대 아니고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어디서 매도할 것이냐 찾는 게 문제인데, 이런 식으로 상한가 들어가면은 항상 말씀드려, 두 번째 풀리면은 상한가 두 번째 풀리면은 매도. 누군가는 이거를 상한가 들어갈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큰 세력 중에 하나가. 그러니까 두 번째 풀리면 매도. 만약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내일이 됐든 상승이 정체될 때, 추가 상승 정체되고 이렇게 밀려고 하거나 하면은 그런 매도세가 나오면 상승이 정체될 때 한번 수익 실현하고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. 적어도 절반이라도.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자, 웅진 같은 경우가 웅진코인 뭐 매각한다고 해서 어제 뭐 이렇게 쭈르륵 밀렸어요. 그래서 뭐 웅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에서 뭐 1,900원 뭐 전후 이 구간에서 지금 뭐 기다리고 있고, 그리고 코웨이 같은 경우는, 자,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는 어제 기대감 모아서 올랐다가 오늘 밀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웅진그룹이 이렇게 뭐 희노애락을 다 보고 있는 게 아닌가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얘는 어저께 급등했다 밀린 다음에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락만 자제해줘도 얘 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건드려 볼 만한 자리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. 기술적으로는. 근데 뭐 굳이 아주 땡기지는 않네요. 근데 자리 자체는 건드려 볼 만한 자리는 맞습니다. 자, 다음 자, 일본 DJK 사랑에서 유럽에 합작회사 설립한다고 하죠. 그래서 이제 DJK가 60%, 이제 CIS에서 40% 해서 뭐 6대4로 이제 보유하기로 했고, 이 지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설립하기로 했다. 그래서 오늘 뭐 급등이 났다 뭐 쪼르륵 밀리고 있네요. 그래서 뭐 거래량도 실렸고 한데 뭐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. 적어도 이 구간은 넘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여기 선을 그어드릴게요. 적어도 이 구간은 넘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. 2,600원은 넘어줘야 되는데 여기
요렇게 사실 2600원에서 밀리면은 이거는 분할 매도라도 해야 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. 종가로 26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상보, 자 상보 같은 경우도 뭐 그래핀 관련주이기도 하고 탄소 나노튜브 관련주이기도 하고 은나노와이어 관련주기도 하고 뭐 등등등등 뭐 이런 히토류 쪽으로 해가지고 히토류 대체제 쪽으로 계속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나오면서 뭐 이런 대체 소재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. 관심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화 인듐 주석 화합물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그 은나노와이어 뭐 그래핀 뭐 피닷 뭐 이런 쪽인데 상보가 이쪽 관련된 특허만 10여 개를 보유하고 있어요. 특허만. 그러다 보니까 뭐 기술력 자체는 과거부터 뭐 계속 좋은 회사입니다라고 꾸준히 언급 드렸었죠.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좀 과도하게 밀린 것도 있고 해서 좀 올라오고 있다.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렇게 여기 다 공개해 드렸어요. 여기에다가 메모드 관심 종목으로 해가지고 뭐 일지테크 아까 보여드렸죠. 그리고 자 일지테크는 요 뒤에 나오지. 메지온하고 뭐 상보 이런 거 다 보여드렸죠. 그래서 오늘 뭐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등록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댓글로 이렇게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상보 이어서 일지테크 일지테크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 아람코 이슈예요. 뭔 아람코야 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아람코에서 어제 뭐 수소차 뭐 얘기하면서 현대랑 수소차 뭐 MOU 맺어가지고 뭐 경제 협력을 하겠다 뭐 얘기를 했죠. 수소 경제 협력.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요거 수소차가 최근에 좀 많이 밀려서 그러지 이거는 약간 테마성이다. 왜냐하면 현대에서 수소차 쪽만 얘기 나온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S-오일은 뭐 자회사니까 당연한 거고 자 GS라던가 GS 같은 경우도 했고 뭐야 효성 같은 경우도 뭐 탄소섬유니까 이 효성 같은 경우도 탄소섬유 이제 뭐 같이 동맹하기로 했고 이제 세아특수강은 원래 아람코 벤더죠. 세아특수강도 벤더라고 이렇게 딱 찍어서 나올 수 있고 이런 거 다 있는데 왜 수소차만 오르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테마다. 다 같이 오르면은 모르겠는데 수소차만 굳이 올라야 될 이유가 있나?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일지테크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이 탄소섬유 쪽 MOU 한 것도 그렇게 따지면 효성도 그렇게 좀 뭐 좀 규모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올라야겠죠. 근데 효성은 사실 보면은 잠잠하죠 주가가. 얘는 잠잠하잖아요. 뭐 급등은 아니어도 요 정도 뭐 저항 건드려보는 뭐 76,000원 이상 뭐 77,000원 이렇게라도 건드려 봤어야지. 근데 그런 것도 아예 안 나오잖아요. 얘는 가만히 있잖아요. 그죠? 뭐 GS 뭐 S-오일 이런 거 다 가만히 있잖아요. 그죠? 다 가만히 있잖아요. 근데 이런 놈들이 움직인다라는 거, 작은 놈 움직인다라는 건 요거는 테마일 가능성이 높다.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 구간 3,400원 구간 요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. 3,400원 이탈한다라고 하면 한번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밑에서 뭐 수익 보셨으니까 축하드리고요. 3,400원 정도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축하드립니다. 그래서 요런 거 뭐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요거 등록하세요. 메모드 투자 관심 종목.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KC텍 뭐 반도체 장비주들 뭐 좋을 수 있다. 뭐 좋다. 뭐 이런 얘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. SK하이닉스랑 뭐 삼성전자랑 뭐 워낙 좋고 마이크론이 이번에 이제 뭐 예상 실적 발표에서 워낙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반도체 이 메모리 쪽도 그동안 좀 약세를 보이면서 좀 어려운가 했었는데 화웨이 쪽에 뭐 피해를 받으니까 특히 SK하이닉스가 어려운 거 했는데 SK하이닉스에서 128단 뭐 개발하고 뭐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이러면서 호재성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비주들이 좋은데 이 종목은 16,000원 넘어가서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거래량 실어서 16,000원 위쪽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종가까지 안착을 해줘야 되고 다음 주까지만 유지해주면 될 것 같아요. KC텍 가능성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도 가격은 나쁘지 않은데 올라오면서 조금 쉬어가기는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들고는 있습니다.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21선 워낙 뭐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뭐 분위기는 좀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유닛 테스트도 뭐 같이 말씀드렸었죠. 바닥에서 이제 뭐 올라올 수 있는 종목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드렸는데 요날 언급드렸죠. 언급드렸는데 이틀 연속 뭐 잘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
자,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1선 지금 건드리고 있는데 이걸 올라타는 게 중요해요. 지금 12,000원 위쪽을 안착해 주는 게 중요하고 오늘 거래량도 좋단 말이에요. 더 뻗어나가주면 좋은데 여기서 안착하고 유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주까지. 그러면은 이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위쪽으로 21선의 꼬리를 말아 올릴 가능성이 생기겠죠. 그러면은 더 좋아질 수 있다.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의 특징주 주식 차트 그리고 수급 동향 알아봤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이 하단에 있는 좋아요 표시 있죠. 따봉 표시 눌러주시고 우측 하단에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